최근 높은 화제성을 보이고 있는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주병진과 맞선녀들에 대한 관심이 어마무시합니다. 66세가 된 현재까지도 혼자 살고 있는 주병진 씨가 이젠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대중들이 응원하고 있기에 그가 맞선을 본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벌써 두 번째 맞선녀와 데이트를 끝내고 세 번째 맞선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병진은 화가인 최지인과 호주 교포 출신 변호사 신혜선과 맞선을 봤는데 두 번째 맞선을 본 신혜선은 변호사다운 우아하고 지적인 미가 돋보이는 데다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까지 여러모로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주병진은 애프터 신청을 보류했죠. 중간 점검차 결혼정보회사를 방문한 주병진은 200평 펜트하우스에 홀로 거주하는데 넓은 집이 참 적적하다. 큰 집에 채워 넣어야 할 가족이 필요하다라고 속마음을 토로하면서도 상상은 하는데 사랑하는 게 힘들다.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사랑인지도 모른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한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아이도 낳는 삶을 꿈꿨다는 주병진은 이제 사랑이 숙제가 돼버렸다. 밥 먹을 때는 좀 슬프다.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며 제 상처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면 3년짜리 얘기다라고 씁쓸하게 웃었는데요. 두 번째 맞선 여인 신혜선은 소개할 때부터 멋진 언니 포스가 팍팍 느껴졌고 주병진 역시 회사와 사업을 여러 개 운영했던 바 그녀와 통하는 바가 많아 보였죠. 결혼정보 회사 성지인 대표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이유도 삶을 진취적으로 대하는 자세 등의 인생관이 비슷할 것 같아 매칭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트를 이어가는 내내 잘 맞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혜선 역시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게 의아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합니다. 신혜선은 주병진과 같이 결혼에 대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강해 결혼을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혼자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점에 오히려 주병진은 큰 매력을 느꼈는데 꽃뱀 사건 이후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주병진과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신혜선의 가치관이 딱 맞았고 여러 가지로 잘 맞는 게 보였죠. 무엇보다 신혜선의 이상형은 예전부터 주병진이었다고 하니 화면 너머로도 설렘이 전달됐고 보통 이상형과 함께 있으면 성급한 모습을 보일 법도 하지만 그녀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서도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느껴졌는데요. 주병진 역시 첫 번째 맞선 때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뭔가 잘 되어갈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지만 애프터 신청을 보류하면서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누구 하나 빠지지 않은 분을 소개해 주셨다. 첫 번째 분에게는 맑음에 압도당했고 두 번째 분은 세상을 대하는 지혜에 압도당했다라며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세 번을 다 만나도 되는 건가 싶다고 말했죠. 이에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주병진님처럼 상대방이 모두 훌륭할 경우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고민을 이해했다. 부담 없이 세 번째 맞선을 봐도 된다고 말했는데요. 세 번째 맞선녀와 만남을 앞두고 주병진이 맞선 장소에 도착했을 때 평소 여유로운 그에게서 볼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자에 앉지 못하고 이리저리 서성이는 모습은 마치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 같았는데 제작진이 다가와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평소답지 않으신데요? 주병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좀 달라요. 오늘은 뭔가 특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등장했습니다. 순백의 첫인상 그리고 숨막히는 순간 문이 열리며 나타난 세 번째 맞선녀. 그녀는 순백의 하얀 드레스에 긴 머리를 찰랑이며 들어왔는데 드레스의 우아함은 보는 이에 숨을 먹게 했고 한 손에 든 샤넬 가방과 허리에 두른 명품 벨트로 보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분인 걸로 보였죠. 주병진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맞선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30대이신가요? 맞선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0대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주병진은 맞선녀의 나이에 대한 궁금증을 숨기지 못했고 예고편에서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는 그의 모습이 담겼는데 아마도 그녀의 나이가 예상외로 40대 중후반일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맞선녀는 아나운서 출신의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두 번째 맞선녀는 변호사라는 강직한 이미지를 지닌 인물이었는데 세 번째 맞선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맞선녀의 모습과 태도를 봤을 때 방송 쪽은 아닌 듯했고
있고 차분한 분위기와 명품 아이템들은 그녀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진 사업가일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특히 주병진과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만약 맞선녀가 직장인이거나 주병진과 같은 사업가라면 두 사람은 공통된 경험과 비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세 번째 맞선녀가 등장한 순간 제작진은 말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야기만 잘 나누시면 뭔가 큰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대화의 분위기를 봤을 때 맞선녀는 단순한 외모와 재력이 아니라 깊은 내면과 독창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주병진은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기댈 수 있고 편한 상대를 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주병진은 2000년 대학생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다 피소됐죠. 사건은 서울 이태원 하얏트 호텔 주차장에서 시작됐는데, 신고를 접수한 25살의 여대생 강민지는 그날 새벽 주병진이 벤츠 승용차 뒷자리에서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병진은 강제가 아니라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관계였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강민지는 재판에서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제 의사를 무시하고 저를 유린했습니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강민지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는데, 이유는 사건 이후 주병진이 강민지에게 건넸다는 합의금 2억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강민지의 주장만을 믿고 또 주병진이 합의금을 줬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받은 주병진은 이성미에게 항소 준비를 부탁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그가 떠난 뒤 이성미를 필두로 주병진의 동료들은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주병진의 동료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둘씩 알아냈죠. 첫 번째로 밝혀진 것은 강민지가 주장했던 여대생 신분이 거짓이었다는 점인데, 그녀는 대학생이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사건 이후 주병진에게 받은 합의금을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에 탕진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주병진은 항소했고, 그를 올감했던 그날의 악몽이 법정에서 다시 펼쳐졌는데, 협소한 차 안의 뒷자리에서 강민지는 격렬히 저항했다고 주장했지만 입고 있던 옷은 멀쩡했다는 점, 또한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체액인데, 강민지의 몸에서는 주병진의 체액은 물론 어떤 관련 증거도 검출되지 않았죠. 그리고 변호인은 강민지가 사건 직후 2억 원을 요구한 점도 반박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이틀 만에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그것도 정확히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면서요. 특히 사건의 진위를 뒤흔든 결정적 증거는 강민지의 얼굴에 생긴 상처였는데, 사건 당일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어떠한 얼굴 상처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다음 날 갑자기 얼굴에 생채기가 생긴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었죠. 이 모든 증거가 하나로 모였을 때 재판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병진은 무죄. 법정은 환호했지만 주병진은 한숨을 쉬며 크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판결문을 손에 쥔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을 뿐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병진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를 비난하던 헤드라인 기사들은 무죄 판결을 고작 두세 줄의 단신으로 실었고, 주병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사람도 많았죠. 이후 강민지는 재판에서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작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는데, 이내 행적은 미국에서 포착됐습니다. 글로리아 강. 이것이 강민지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이었는데, 그녀는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다 필라테스 학원을 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학원도 결국 문을 닫고 행방은 다시 묘연해졌습니다. 주병진은 66세라는 나이로 이혼남 이미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혼인데, 일각에서는 그가 미혼인 이유가 2000년에 불거진 꽃뱀 강민지와의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주병진은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자신이 살고 있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200평대 럭셔리 펜트하우스로 지난 2012년 12월 완공된 주상복합 건물로 테라스 사우나 시설뿐만 아니라 게스트룸, 넓은 평수의 침실을 자랑했고, 시세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년도 시세로 대략 60억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병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장가가면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는데요. 주병진 씨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선 가운데 세 번째 맞선 여와는 어떤 케미를 선보일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기본에 마음 맞는 분을 꼭 찾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